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 생활입니다. 캠핑을 하시다 보면 1년 내내 비를 맞거나 눈을 맞고 또 때로는 텐트에 맺힌 결로를 제대로 말리지 못하고 철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는데요. 물론 가장 좋은 건 깔끔하게 말리고 오면 제일 좋지만 상황에 따라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집에 와서 말려야 되는데요. 의외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방법이 집 안에서 텐트나 타프를 말리는 방법이 없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제가 캠핑 텐트나 타프를 말리는 방법에 대해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집 근처에 넓은 공터가 있다면 그곳에 넓게 펼쳐서 말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같이 사용하는 비상계단의 난간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에 철봉에 걸어놓는 행위는 자칫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민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말리셔야 되는 경우에 집에서 사용하는 이런 가정용 건조대를 이용해서 걸쳐놓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텐트나 타프가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정용 건조대에 넣으면 건조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텐트가 타프가 큰 대형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 부분이 땅에 많이 끌리고 부피도 크기 때문에 이런 건조대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건조대 옆에 이런 의자 같은 것들 추가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넓게 펼쳐놔야 되는데요. 이게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집안 거실에 이렇게 가득 널어야 되니까 매우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어떻게 말리는지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용품 샵이나 인터넷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압축판, 일명 큐방이라고 불리는 이런 압축판을 판매를 하거든요. 보통 개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 하는 이런 큐방 저렴하게 쉽게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큐방을 넉넉하게 6개에서 한 10개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한 5,000원 정도면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더 저렴하게도 구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큐방을 사실 때 이 머리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 샵에 가시면 이렇게 작은 비너들도 판매를 하거든요. 보통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3개에 1,000원 정도 합니다. 그것도 개수에 맞춰서 여러 개를 좀 준비를 미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비너를 가지고 이 큐방의 요 머리 부분에 있는 구멍에다 연결을 해줍니다. 쉽죠? 이걸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저는 보통 6개면 충분했고요. 이런 형태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열리는 부분이 요 바깥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6개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6개 만드는데 재료비는 한 5,000원 정도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요. 넉넉하게 한 10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고요. 집에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있으면 베란다 공간을 활용하셔도 되고 확장이 되어 있거나 베란다 공간이 없으시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내부에 유리창이 있는 부분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압축판을 이 튼튼한 유리 원하시는 곳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아주 얇은 유리로 되어 있는 창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거운 텐트나 타프를 걸게 되면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반적인 통유리나 이중유리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이 큐방 하나에 2-3kg 정도의 무게는 충분히 버티기 때문에 텐트와 타프 스킨이 아무리 무거워봐야 4kg, 5kg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트와 타프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팩이나 스트링을 거는 고리가 있는데요. 이 고리 부분을 미리 부착해 놓은 큐방 부분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한쪽 면에 쭉 연결을 해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쪽 면들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공기의 흐름도 더 잘 흘러서 건조도 더 잘 되는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공간이 가능하시다면 가운데 건조대를 더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요. 건조대 추가를 안 하셔도 반대쪽 붙여놓은 큐방에다가 반대쪽을 또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양쪽에다가 큐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널어놨는데요. 밑에 보시면 완전히 공간이 바닥에 닿지 않고 다 떠있죠. 이 상태로 말리시면 오래 걸려도 한 2시간이면 제대로 뽀송뽀송 마릅니다. 텐트나 타프가 좀 큰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이 땅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건조대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방법으로 이용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좀 오래된 샤시인 경우에 유리 자체가 굉장히 얇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너무 무거운 텐트를 걸게 되면 혹시나 유리에 금이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웬만한 면 텐트가 아닌 일반 폴리 소재 텐트나 타프는 이렇게 큐방 6개 정도를 걸면 아주 잘 말리니까 제가 말리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집에서 텐트나 타프를 말리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베란다에 그 천장에 빌트인 건조대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고요. 또 차량을 이용해서 건조하는 방법도 있는데 차 전체에다 텐트와 타프를 스킨을 씌워서 말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를 이용해서 말리실 때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차 자체가 지저분하면 너무 더러우면 그게 젖은 텐트에 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뭐 차가 어느 정도 깨끗한 상태라면 그렇게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 차를 이용해서 말리실 때는 차 뒤에 트렁크 문과 앞에 본네트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거시면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좀 더 높게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말랐던 그런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텐트를 말리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비상계단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줄 수 있는 그런 공공 공간에서는 이용하지 않는 게 서로 매너인 것 같습니다. 또 캠퍼님들을 바라보는 그런 선입견이 또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는 말리지 않도록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